비상사태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상황을 말합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부의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대비가 중요한데요. 방법을 알아야 대비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은 어떻게 될까요? 4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먼저 일상생활을 하면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서 대피 장소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대피소는 네이버 지도, 티맵, 카카오맵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대피소를 검색하고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서 선택한 후에 길찾기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생존 배낭에는 생수, 간편식, 손전등, 상비약, 라디오와 건전지, 화장지와 물티슈, 화생방 방독면, 마스크나 보모장갑, 장화, 비닐봉투 등을 미리 챙겨놓습니다. 공습경보나 핵경보가 발령되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한 후 신체를 보호합니다. 이땐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민방위 대피소로 갈 수 없는 위급한 경우 가까운 지하주차장 또는 콘크리트 건물 내 유리창이 없는 안전한 곳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화학 무기 공격으로 화생방 경보가 발령되면 대피 방향이 중요한데요. 건물 내에 있다면 높은 곳으로 이동해서 외부 공기가 차단되는 곳에 대피하고 외부에 있을 때는 화학 무기에 오염된 지역으로 바람이 분다면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만약 오염된 지역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좌측이나 우측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소에 대피한 후에는 정부의 안내 방송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정부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특히 SNS 등에 유포되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잘 유지하며 서로 배려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방공 경보는 화생방, 핵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이나 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발령됩니다. 민방공 경보 체계는 5개의 형태로 이뤄지는데요. 적으로부터 공격이 예상될 때 음성 방송과 재난 문자로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TV나 라디오를 청취하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소로 대피하는 것을 권장하고 생존 배낭 등 비상용품을 미리 챙겨놓습니다. 화재에 대비하여 가스는 차단하고 전기코드 분리하고 야간에는 전등을 끄고 불빛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극장, 운동장, 음식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 내용을 알리고 순차적으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항공기, 미사일 등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과 음성방송, 재난문자로 공습경보가 발령됩니다. 사이렌은 1분간 울립니다. 대피는 가까운 지하시설 또는 유리창이 없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화재 또는 단전이 있을 수 있으니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통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 중에는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키는 차에 놓아둔 채로 가까운 민방위 대피시설 또는 지하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는 음성방송과 재난문자로 화생방 경보가 발령이 되는데요. 이때는 화생방 방독면과 마스크, 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외부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높은 층의 실내 공간을 선정하여 대피합니다. 핵폭발이 일어나거나 예상될 땐 사이렌과 음성방송, 재난문자로 핵경보가 발령됩니다. 이때는 최대한 가까운 지하시설이나 화장실 등 건물 내 유리창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핵폭발이 발생하여 섬광을 보더라도 몇 초 이내 가까운 지하로 이동하거나 핵폭발 반대 방향으로 엎드리고 눈과 귀를 막고 입은 벌리고 배는 바닥에서 닿지 않게 합니다. 핵이 폭발하면 방사능이 섞인 눈과 비, 먼지 등 낙진이 상당 시간 발생합니다. 낙진으로 인한 통제구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지하 깊은 곳으로 이동하여 낙진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의 안내방송에 귀 기울여야 하며 공동대피소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질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통제구역이 아닌 경우는 정부 안내방송에 따라 낙진으로부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한 후 비닐 등을 이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황이 종료되면 음성방송이나 재난문자로 경보 해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땐 부상자 구조에 동참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공습에 대비해서 정부의 안내방송을 계속해서 청취해야 합니다. 비상사태, 알고 대비한다면 우리는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난 지옥에서 온 루시퍼. 안녕하세요. 시흥소방서 소방장 이재현입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왔고 네? 우리 지옥 인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야. 혹시 심폐소생술인가요? 맞아. 수천 수만 명이 지옥 입구에서 뒷걸음질 쳤어. 맞아요. 생명을 살리는 기적. 오늘 시간에는 성인 심폐소생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심폐소생술? 뭐가 달라? 다르다기보다는 가장 표준이 되는 심폐소생술인 셈이죠. 연령으로만 놓고 보면 9세 이상은 성인 심폐소생술이 적합합니다. 물론 키나 체중 등 성장 발육 상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요. 자세한 교육을 위해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인공호흡 순으로 진행하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구분하여 알려드릴 텐데요. 실제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면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 판단한 후 환자를 도와주세요. 현장이 안전하다면 환자의 어깨를 두드려 반응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재빨리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특정 사람을 지목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 빨간 티 입으신 분 119 신고해 주시고 여기 까만 티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만약 혼자라면 핸드폰의 스피커폰 기능을 활용하여 119에 신고하고 119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다음 환자의 호흡을 확인해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면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제 119가 올 때까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는데요.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힌 뒤 환자의 가슴을 노출하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슴 압박을 하는데 환자의 가슴뼈 아래 2분의 1 지점에 손 뒤꿈치를 놓고 다른 손을 포갠 뒤 어깨와 팔을 수직으로 펴 체중을 실어 누릅니다. 이때 환자 가슴을 약 5cm의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씩 강하고 빠르게 압박을 반복합니다. 다음은 인공호흡입니다. 환자의 이마와 턱에 손을 얹고 머리를 뒤로 젖혀 턱을 올려 기도를 엽니다. 이때 턱을 지나치게 들어 올리면 오히려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자신의 손이나 팔로 환자의 목을 누르지 않게 주의합니다. 환자의 코를 막고 입을 완전히 덮은 후 1초씩 2회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처치자의 눈은 환자의 가슴이 부푸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119가 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익수, 질식 등 호흡성 심정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인공호흡이 익숙치 않거나 꺼려지는 상황이라면 가슴 압박만 계속해도 환자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았어. 다음에 다시 보자고. 심정지 후 4분이 지나면 뇌가 손상됩니다. 이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 여러분의 두 손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난 지옥에서 온 루시퍼. 안녕하세요. 시흥소방서 소방장 이재현입니다. 오늘 주제는 몹시 짜릿하군. 네? 얘 때문에 지옥 문턱에서 돌아간 사람이 많아. 혹시 자동 심장 충격기 AED 얘긴가요? 치, 척하면 척이야. AED를 쓰면 심폐소생술만 할 때보다 생존율이 3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어쩐지.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AED 이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ED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급할 땐 못 찾을걸? 맞아요. 지나가며 흔히 봤는데 막상 급할 때는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나죠. 일단 AED 의무 설치 기관을 알아두세요. 보건소 같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구급차, 비행기나 공항, 기차, 큰 배 안에도 있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도 있어요.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의무 설치 시설이 있어요. 주로 국가나 지역자치단체의 청사 등 공공시설이나 기차역, 버스터미널, 항만 등의 대기실,
관광지 등에 있어요. 치, 그걸 누가 일일이 외우나? 외울 필요 없어요. 웹이나 앱을 통해 찾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에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설치하거나 웹 검색창에 자동심장 충격기 위치를 검색하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자동심장 충격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드디어 나왔군. 네, 이제부터 자동심장 충격기 AED 사용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AED 사용법입니다. 심폐소생술 도중 AED가 도착하면 기계 전원을 켭니다. 환자의 가슴에 2개의 패드를 붙입니다. 이때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입니다. 패드를 붙이는 사이에도 가능한 가슴 압박을 계속하세요. 심장 리듬 분석 메시지가 나오면 환자에게서 떨어집니다. 접촉 금지! 메시지에 따라 재세동 버튼이 깜빡깜빡이면 재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 환자에게 접촉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 후 버튼을 누릅니다. 접촉 금지! 심장 충격 후 즉시 다시 심폐소생술을 계속합니다. 흉부 압박을 시행하십시오. 심장 정지 상태가 아닌 사람에게 무리하게 심장 충격을 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AED 음성 지시에 따라 사용하세요. 중요한 건 심장 충격 전 후에도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알았어. 다음에 다시 보자고. 잊지 마세요. 자동심장 충격기와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태풍이 빠른 속도로 한반도 내륙으로 상륙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한 초대형 태풍으로 태풍이 지나가는 인근 지역의 주민 여러분은 미리 안전한 대피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난 대피 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상용 가방. 어떻게 만들고 활용해야 할까요? 우리 가족 비상용 가방. 이렇게 준비하세요. 생존용품은 일상에서 자주 쓰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세요. 생존용품은 각자 3일가량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생존용품은 수시로 꺼내어 유통기한과 작동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비상용 가방은 현관이나 신발장 등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보관하세요. 우리 가족 비상용 가방. 이렇게 만드세요. 첫 번째, 식품 및 의약품 담기. 식품 및 의약품은 최소 3일분을 준비하세요. 가장 먼저 물을 담고 통조림 등 부패하지 않는 음식과 사탕 등 당분이 포함된 음식을 담으세요. 그리고 지병약, 감기약 등 개인 복용약품을 담으세요. 두 번째, 위생 및 생활용품 담기. 위생 및 생활용품은 최소 3일분을 준비하세요. 각자 세면도구와 청결용품, 개인 위생용품을 담으세요. 다음으로 체온 유지를 위한 긴소매 의류를 담고 모포와 담요, 침낭 등 침구를 담으세요. 그리고 손난로, 우비 등 날씨 대비 용품을 담고 보조 배터리, 충전기, 필기도구 등 생활용품을 담으세요. 세 번째, 안전 및 응급처치용품 담기. 연고, 반창고, 소독약 등 응급처치용품을 담으세요. 그리고 헬멧, 마스크를 담고 면장갑, 손전 등 휴대용 라디오, 건전지, 지도, 다용도 칼 등 안전용품을 담으세요. 마지막으로 영유아가 있을 경우 기저귀, 젖병, 이유식, 분유, 아기띠 등을 별도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재난 시 비상용 가방. 이렇게 활용하세요. 재난 상황에서 추위에 체온을 잃지 않도록 비상용 가방에서 손난로를 꺼내어 목 뒤나 겨드랑이, 꼬리뼈 위에 대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재난 상황 시 휴대폰 사용이 되지 않을 경우 비상용 가방에서 휴대용 라디오를 꺼내어 재난 상황을 확인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가족 비상용 가방 만들고 활용하기. 이렇게 기억하세요. 첫째, 생존용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 3일분을 준비하세요.
둘째, 생존용품은 식의약품, 위생 생활용품, 안전 응급처치용품 등 용도별로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셋째, 평소 생존용품의 활용법을 알아두세요. 넷째, 비상용 가방은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보관하세요. 비상용 가방은 재난 상황에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배낭입니다. 지진, 화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산사태 등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불러오는 자연재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난 속에서 가족 모두의 안전을 지키려면 평소 가족이 함께 모여 재난 대피 계획을 세우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우리 가족 재난 대피 계획 세우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집 재난안전성 점검하기. 재난 대피 계획을 세우기 전 우리 집이 재난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미리 점검하세요. 첫째, 재난 시 가구가 쓰러지거나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보호 필름이나 고정 장치와 같은 안전 장치를 미리 해두세요. 둘째, 가족 모두가 가스 및 전기 차단 장치의 위치를 파악하고 잠그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긴급 대피 시에는 가스와 전기를 모두 잠그고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가정 내 대피 공간을 확인하세요. 외부 대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가정 내 안전 공간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가족 재난 대피 계획 이렇게 세우세요. 첫째, 가족이 함께 모여 재난 유형별 대피 방법을 세우세요. 화재, 지진, 침수 등 재난 유형별 대피로와 대피 장소 등을 함께 의논하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족이 함께 모여 비상 연락 카드를 만드세요. 재난 시 외부에서 각자 대피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자 부재 시 연락처와 가족, 친지, 지인 등의 연락처를 적어서 공유하세요. 셋째, 가족이 함께 모여 대피 후 만날 장소를 정하세요. 재난 발생 시 외부에 있거나 대피 중 가족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대피 후 가족이 모일 장소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 후 만날 장소는 낙하물이나 침수 위험이 없는 모두가 아는 곳으로 정해야 하며 학교 운동장,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과 같이 구체적인 장소가 좋습니다. 넷째, 가족이 함께 모여 비상용품을 준비하세요. 비상용품은 재난 시 바로 들고 대피할 수 있도록 배낭 속에 평소 복용하는 약, 비상약품, 비상식품 등을 넣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족이 함께 모여 재난대피 연습을 하세요. 재난대피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평소 꾸준한 연습을 통해 대피 소요 시간 및 이동 경로 등을 실제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족 재난대피 계획 세우기 이렇게 기억하세요. 첫째, 가족이 함께 모여 재난 유형별 대피 방법을 세우세요. 둘째, 비상 연락 카드를 만드세요. 셋째, 대피 후 만날 장소를 정하세요. 넷째, 재난 대피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난 속 우리 가족 안전, 미리 대비하고 연습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